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에 의해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렌즈를 조용히 들여다보고 세상을 보다 유연하고 지혜롭게 해석해보는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응원드립니다. 네, 취임 후 1년 KB부동산 월간 매매 누적 상승률을 살펴봤더니 성남시 분당구부터 서울시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동작구, 마포구, 그리고 용인, 수지, 하남, 광명까지 이렇게 19%에서 27%까지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취임 후에 1년 동안 서울 아파트를 통계를 내봤더니 KB부동산 월간 매매 누적 상승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등이 이재명 정부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작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14.73%. 진짜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오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감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대 정부에서도 압도적으로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서울 아파트를 급등하게 만들었고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수도권과 이제 수도권 외곽까지 그리고 지방까지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동탄 이 신도시의 거래 연쇄 반응 지도를 살펴드리면 1차로 이제 동탄 이 신도시로부터 시작해서 광교와 수원 영통, 그리고 2차 연세가 용인 수지, 그리고 분당 광교, 그리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 강남까지 이런 흐름이 확산될 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탄을 갖다가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차라리 동탄보다는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그런 지역들을 갖다가 보실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지금 과천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그리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광명이라든지 또 하남도 상당히 착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대한민국 주요 도시 인구 순위가 탑 30으로 2026년 기준으로 해서 이 표를 멋지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서울특별시가 인구가 가장 많고요. 그 뒤를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가, 또 인천광역시도 지금 300만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감사스마일이 거주하고 있고 살고 있는 고향 특례시가 107만입니다. 화성 특례시보다 약간 인구가 더 많은데 요즘에 이제 화성이 뜨겁다 보니까 동탄의 그런 바람으로 10등으로 이제 105만이 되어 있는데 용인과 화성 그리고 수원은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고향 특례시는 인구가 108만에서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27년 연말부터 내년 연말 28년부터는 또 고향 특례시 인구도 많이 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다음 주에 제가 그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덕양연합회 장현조 위원장님을 모시고 라이브 방송 하려고 했는데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라이브 시간을 갖다 지금 편성을 했으니까 제가 토요일날 자세히 또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첩사가 해체된다고 합니다. 49년 만에 해체, 방첩 수사 보안 기능을 분산 이관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용산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는 전해 들었지만 씁쓸합니다. 감스님들, 특히 대한민국 국방 의무를 가졌던 남성들께서는 이 방첩사, 감사스마일도 군생활 할 때 기무부대 그렇게 썩 좋게 평가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기능이 있었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은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첩사 해체를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감사스마일이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창릉 S4블럭 관련해가지고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겠는데, 그 전에 어제 이 창릉 S1 우미린 그래니티 당첨자 발표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청약 당첨선을 놓고 갑론을박이 많고, 생각보다 지금 창릉 S1의 커트라인이 높지 않아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창릉 S1을 기대했던 것보다 청약 경쟁률이 커트라인이 지금 낮아서 좀 의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창릉 신도시를 놓고 이야기를 드리면 온전한 공공문양인 창릉 S1하고
창릉 S4블럭 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창릉 S1보다는 S4블럭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커트라인이 좀 낮았는데, 그래도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좀 높았습니다. 보시면 우선 1순위 같은 경우에 당해가 2,785만원, 그리고 최고가 2,790만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080만원도 지금 커트라인이 있었습니다. 최저는 물론 2,865만원이었지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각자가 최악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S1에 오히려 상대적인 이제 최악 커트라인이 낮았기 때문에 S1에 당첨되신 분들은 꼭 물론 동호수가 뭐 마음에 안 들다고 하더라도 꼭 청약 계약을 갖다 꼭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S4블럭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스마일이 왜 S1을 해야 되는지,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진짜 이 창릉 웅밀인 그레니티도 창릉 3역 도보역 세권이고, 그 다음에 초품화를 끼고 있고, 더 나가서 백신도로라든지 창릉 신도시의 모든 인프라를 갖다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지금 분양 받을 수 있으면 지금 분양을 받아야 된다. 물론 지금 제 이야기가 와닿진 않겠지만 S4블럭의 청약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감사 스마일이 옳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성철님의 인사이트 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양극화라는 말에 속지 말고 가능한 실거주를 확보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밀가루가 부족한 상태라니까 케이크 가격만 지금 오르는 게 가능할까? 쿠키라든지 바게트 식빵 가격도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어떤 이유로 부동산 양극화를 이야기하면서 오를 것만 오른다고 말을 했었던 것인지 이해를 하기 어렵지만,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걸러들을 수 있는 인사이트,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저하고 함께 매일 아침 이 부동산을 갖다가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자라면 최소 직접 경험하고 수업료를 냈다면 깨우치는 수준은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감사 스마일 지인 중에서도 이조차도 안 되는 분이 많고, 그런 분들은 어지간하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험을 해도 어제와 오늘이 같고 배움이 없으니 어제와 오늘과 미래도 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경제 공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고, 지금도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올댓고향에서 커트라인이 예상이 의미 없어 보인다라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은 당연히 S4가 S1보다는 높을 거고요.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흘러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카페에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경쟁자일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을 갖다 이야기를 갖다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5 타입이 2000이다, 74 타입이 2300이다, 84 타입 2000 중반까지 커트라인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것들에 흔들리다 보니까 인사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청약을 갖다가 또 도전을 갖다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히려 이제 이 정도면 거의 정배대로 나온 것 같고, 그리고 S1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 S4도 낮을 것이다. 이건 오히려 반대라고 본다. 그래서 S1의 경쟁률하고 S4의 경쟁률은 상당히 다를 거고, 진짜로 고양시에 통장 높은 금액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도 좀 상담을 오셔가지고 S4블럭은 상대적으로 첫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커트라인이 정말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양 창릉 신도시에 여러가지로 지금 기대와 예를 들어서 기대와 희망이 지금 교차하는데, 저는 고양시를 천지개벽하는 GTX-A가 올 연말 안에는 3단계 개통을 할 거고, 내년에 삼성역을 갖다가 2호선 연결도로 개통하게 되면 창릉 신도시, 특히 GTX-A 창릉역이 개통하는 2030년에서 31년쯤 되게 되면, 그때 이제 창릉 첫마을이라든지 그리고 도려울 마을이라든지 그리고 S1, S2, S3, S4,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온전한 공공분양의 인기라든지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높아질까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에 꼭 귀를 기울이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김꼬동원님께서 창릉 S4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 S4블럭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은 본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본청약을 갖다 941 사전청약 당첨자분들께서 아마 이제 뭐 그동안에 뭐 갈아타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창릉 천마을로 가셨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뭐 다른 좋은 집을 갖다 매수하셨던 분들까지 따지게 되면 한 20에서 30% 정도가 아마 본청약을 갖다가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김꼬동원님처럼 이런 경우라고 하면 무리해서 집을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걸 갖다 놓치시면 더 좋은 집을 장만하기 힘들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S1보다 본청약 분양가는 조금 더 비싸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꼭 본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최소한 저는 74 타입은 분양가가 7억 중반에서 후반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10억 정도 입주할 때쯤 되게 되면 10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84 타입은 당연하게 10억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차세대의 온전한 그런 내거가 앞으로 3기 신도시 창릉을 통틀어서 많은 곳이 나오지 않고, 또 B1이 통합 공공임대로 가면서 아마 창릉 S4블록을 갖다가 노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특히 감스님들 중에서 사전청약 3년 동안 기다렸는데 특히 S4블록을 갖다가 본청약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갖다가 절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앞으로 연봉 1억이면 충분히 허리띠 졸라매고 그 다음에 대출금 상환해 가면서 더 나가서 한 5년 후가 되면 또 갈아타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청약을 갖다가 본청약을 하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될꽃피는 언덕님께서는 청약이냐 매매냐라는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모르겠어요. 감사스마일도 이제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있는데 이런 고민사항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린다고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의견을 갖다 구하지 마시고 진짜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이라도 7억 선에서 가장 좋은 집을 갖다가 매수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그런 희망 고문, 내가 당첨 예를 들어서 전략도 없고 당첨권도 아닌데 그냥 내 생애 최초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추첨으로 해서 당첨을 갖다 기대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올해 S2, S3, S4 이 3개 블록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나는 S4 블록이 안 된다고 하면 S2나 S3로 해가지고 나눔형으로 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도 좋을 거라 생각되는데, 나는 그래도 LH랑 나누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6억에서 7억 선의 아파트 진짜 창릉천 벨트에도 아직 있으니까 꼭 찾으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두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GTX-A 3단계가 들어오게 되면 특히 또 창릉 신도시에 대기업이라든지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GTX-A가 킨텍스라든지 대국이라든지 창릉역에 다니면서 그런 일자리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주 근접할 수 있는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의 가치는 재평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제 이야기대로 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네, 창릉 오늘 이제 본론으로 창릉 S4블록 본청약 일정 분양가 평면도 예상 경쟁률 인정금액, 제가 이 박 실장님이 상당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스킵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갖다 꼭 확인하시고 제 방송 보시면서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1024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공급될 예정이고요. 일단 역세권 대단지 신축의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고, 더 나가서 원래는 S4블럭이 사전청약 때만 해도 고양 은평선 도로원력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일단 지금은 고양 은평선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마 본청약 때보다, 지금 사전청약 때보다 본청약 경쟁률이 더 셀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모집 공고일이 6월 말쯤에 지금 나올 거고요. 특별 공급이라든지 일반 공급이 아마 이렇게 되고, 지금 계약 일정이 11월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청약 당첨자분들한테는 이제 분양을 하겠다는 그 입주 안내문이 지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요진건설로 컨소시엄으로 좀 들어가고요. 일단 요진 Y시티에 있는 그런 아파트의 건설사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갖다 못 짓는 그런 건설사도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분양가인데, 지금 사전청약 공고 기준보다 84 기준으로 저는 8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거다는 말씀 드리는데, 만약에 8억이 넘어가더라도 꼭 본청약을 하셔야 되고, 평면도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잘 빠졌어요. 59 A타입 4베이 판상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59 B타입 같은 경우도 타워형 구조인데
상당히 지금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9 C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형된 타워형 구조인데, 이런 것들 74A라든지 74B타입도 직접 한번 보시고, 또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고 모델하우스도 지금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번 그 창릉 S4 블럭은 제가 모델하우스를 갖다 방문해서 내부를 갖다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4A와 84B타입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이 지금 A타입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 4개가 들어가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예상 경쟁률은 S1과 비교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S4 블럭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전 청약의 평균 경쟁률보다 2배 이상은 경쟁률이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지금 조금 잘못 되어 있는 것들 하나 정정해 드리면, 사전 청약이 지금 941입니다. 본 청약이 1024세대다 보니까 본 청약이 지금 83세대밖에 되지 않고, 여기에 만약에 사전 청약 당첨자분들이 20%에서 30% 포기한다고 하면 한 360세대 정도고, 본 청약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창릉 S4를 갖다가 청약을 갖다 기다리면서 이 사전 청약 물량이 많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텐데, 아마 이번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청약 점수 커트라인은 생각보다 높을 것이고, 당해 고양시에 거주하신 분들이 더 유리하지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창릉 S4 블럭을 갖다가 청약을 갖다가 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일단 본 청약까지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확인하시고, 무주택 여부라든지 부양 가족 수를 계산하면서 특별공급 신청 가능 여부도 확인하시고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꼭 한번 별도로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청약 신청이 처음이라고 하면 청약 신청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청약 관련해가지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감사스마일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릉 S4 블럭은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 가운데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단지 중 하나이고, 서울 접근성이 좋고 이미 GTX-A 개발 호재라든지 고양 은평선 도래울역에 지금 초역세권의 아파트다 보니까 또 초품화를 끼고 있고, 또 창릉 중심 상업지하고도 도보로도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입주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 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부디 감스님들은 창릉 S4 블럭 사전 청약 포함해가지고 본 청약 때 많은 분들이 꼭 당첨의 행운을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앞서서 이야기 안 드렸는데 창릉 S1 블럭 용기 있게 청약에 도전하셔가지고 당첨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릉 S1을 패스하고 S4 블럭을 갖다가 지금 청약을 갖다 기다리고 또 청약에 아마 도전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창릉지구 전체 물량 중에서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또 필지가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뜨거운 대장주이자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입지라든지 상품성 때문에 가장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 창릉지구 내에 최상급 입지고요. 그리고 이제 선호도 높은 일반형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LH와 나누지 않고 수요자가 100% 가져갈 수 있는 온전한 일반형이라는 점, 그리고 대단지 브랜드 타운 효과다 보니까 요진 건설이 이제 들어오는 거지만, 그래도 1000세대가 넘고 역세권 대단지 신축이면서 59 타입, 74 타입, 84 타입 해서 실수요층이 가장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도래울거리에 있는 5단지, 6단지, 7단지와 S4 블록, 그 다음에 창릉 천마을에 있는 S5, S6 블록과 함께 이 6개 블록은 아마 입주하고 그 다음에 창릉역 개통하고 나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가성비라든지 시세 차익도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 일단 74 타입도 저는 10억이 넘어갈 것이고, 84 타입도 거뜬히 10억이 넘어가고 11억, 12억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한 현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S4 블록의 가격 경쟁력은 매우 높을 거고, 아마 이제 여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또 들어가 있고 실거주도 아마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창릉천벨트 단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안전마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단지이고, 또 원흥지구의 지금 대장인 원흥 동일 스위트가 지금 10억 5천이 넘어가고 거의 11억 호가도 지금 나와 있다 보니까, 아마 이 S4 블럭의 84 타입은
진짜로 입주하게 되면 저는 조심스럽게 12억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높은 커트라인 예상이 되는데 역대급 청약저축 인정금액이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사전청약 이탈 물량이 과연 30%가 넘을 것이냐, 30%가 안 될 것이냐.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S4블럭에서 뭐 창릉 천마을도 가신 분도 있고 또 S1으로 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뭐 창릉천 벨트에 이제 춘신축으로 이제 민간 분양을 아파트를 갖다 매수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한 30% 전후로 이제 사전청약 포기 물량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공급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보셔서 한번 잘 청약 전략을 짜셔가지고 59 타입으로 할지 74 타입으로 할지 84 타입으로 할지 잘 고민하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한 줄 평으로 이야기 드리면, 무주택 고점 통장을 아껴둔 분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써야 되는 영순위 추천 단지이기 때문에 창릉 S4블럭은 고민하지 마시고 고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분양가가 다소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전청약 당첨자 되신 분들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꼭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앞으로 공공분양의 온전한 공공분양이 창릉 신도시에 아예 없을 수도 있고 한두 개 단지가 끝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니까, 뭐 특별 공급이라든지 일반 공급을 갖다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 꼭 나의 그런 당첨 전략을 짜셔가지고 꼭 당첨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요일날 다시 창릉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뭐 기업 유치라든지 여러 이야기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원픽으로 생각하는 창릉 신도시 감사 스마일도 너무너무 기대되고, 창릉 S4블럭 마지막 온전 공공분양이다, 온전한 공공분양이라는 이 생각 잊지 마시고 꼭 청약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조언드립니다. 고맙습니다.